안녕하세요. 북강주 동화가능학원의 원장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아동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아동은 성장 발달을 거치면서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성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어지는가를 에릭슨, 그리고 프로이드, 그리고 피아제의 각각의 이론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문제에 거론되는 정도를 포인트로 맞춰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릭슨은 사회심리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자, 에릭슨의 사회심리적 발달 이론이라는 거는 뭐냐? 자, 잠깐 쓰면서 봐볼까요? 자, 에릭슨은요, 사회적인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시 봅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의해서 적절한 형성을 했을 때 성격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볼 수 있는 거는요,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고 했어요. 초기 단계에 에릭슨이 주장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가장 초기는 엄마죠. 그런가 하면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가족을 떠나서 학령기 정도가 되어지면 친구들과 함께 또래 집단을 형성하면서 성격이 발달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조금 작성해 놨는데요. 0세부터 1세까지를 영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세에서 3세까지는 유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까지는 학령정기, 그 다음에 6세에서 12세까지는 학령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2세 넘어서 사춘기, 그런가 하면 뭐 청년기, 노년기 쭉 나눠지지만 8단계로 나눠지고 있으나 보통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통 사춘기까지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각 단계별로 지금 처음에 거론드렸던 거 잠깐 집중해 볼게요. 자,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만한 성격이 발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영아계에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형성의 대상이 누군가? 당연히 엄마겠죠. 그러면 엄마가 수유를 함으로써 수유를 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응대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요, 일관성 있는 돌봄을 중요시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 그 발달과 이면에서는 오히려 불신감이 생겨질 수 있다. 그래서 발달 과업은 신뢰감이지만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는 불신감이 생겨질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 수유라는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수유를 위해서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칭얼거려 발사.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늘 일관성 있는 돌봄을 통해서 우리 아이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 참 믿을만하구나.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된다 라고 강조하는 게 영아기의 발달 과업입니다. 자, 유아기로 들어가 볼게요. 유아기에는 엄마보다는 엄마, 아빠가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회적 관계 형성보다 유아기에서 중요시 보고 있는 것은 큰 사건, 즉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꽤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대소변 가리기 훈련. 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을 통해서 아이는 아주 중요한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자유감 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유감이 형성되지 못했을 때는 수치감이 형성이 되어지죠. 어때요? 지금 발달 과업의 이면에는 만약에 자유감이라는 걸 형성하지 못하면 정반대 개념인 수치감이 형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대소변 가리기 훈련, 자,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적정 나이가 되어져서 못 가리는 아이는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때 초기 단계에 어느 만큼의 자기 통제 능력이 생겨질 수 있거든요. 자기 통제 능력을 발휘할
있어졌을 때 대소변을 참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장소에 대소변을 가려봄으로써 칭찬을 듣고 아 잘한다, 여기서 생겨지는 자충족감,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생겨진다. 그래서 발달과학 자유감은 아주 중요시 본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령정기로 들어가 볼게요. 학령정기에는요 성적 호기심이 생겨지는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적 호기심이 생겨진다. 그래서 이게 수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음, 즉 자의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만큼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지는 거죠. 근데 이때 발달과학은 뭐냐? 나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최고야, 주도감이죠. 주도감이 생겨지는 시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정기에는 성적 호기심이 생겨지고 수음행위가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자주 호지람을 들었다 그러면 아이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겨질 수도 있다. 주도감이 생겨야 되는 학령정기에 주도감이 생기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다. 수음행위 때문에 아 내가 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학령기로 넘어가 볼까요? 학령기는 가장 지금 중요한 대상자를 가끔 강조합니다. 영화기에 중요한 사람은 엄마다. 그 다음에 학령기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 문제로 잘 다뤄지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학교를 갔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친구죠. 그래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삼총사 이렇게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특히 이때 친구는요 이성 친구보다는 동성 친구를 좋아합니다. 동성 친구를 같이 형성해서 그들과의 관계 형성을 아주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시기가 학령기인데요. 이때 친구와 적절한 관계 형성을 맺어가면서 학교 생활이 잘 적응을 하게 되면 근면감이 생겨진다고 하죠. 발달과학은 근면감이다. 그런데 근면감이 생겨지지 못했을 때는 열등감이 생겨집니다. 이렇게 발달 과제를 잘 이룩하지 못했을 때 생겨지는 성격의 장애 요인 또한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다음에 사춘기가 됐습니다. 사춘기 때는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커지는 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춘기 때는요 독립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성적으로 많이 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욕구가 사실은 자아 정체감으로 성장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자 볼게요. 자아 정체감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했을 때는 역할 혼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할 혼돈,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발달과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달과업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영아기 때 발달과업은 신뢰합니다. 물론 영아기라 함은 0세부터 1세까지를 말하고요. 신뢰합니다. 근데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엄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며 수요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신뢰감, 이때 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요 일관성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좀 적어볼까요? 일관성 있는 아기 돌봄. 그래서 엄마에게보다는 때로는 돌보는 자의 일관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한답니다. 자, 영아기 때 그러하고요. 이제 유아기로 갔습니다. 유아기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대수변 가리기 훈련입니다. 물론 대변 가리기 훈련이 좀 더 빨라서, 즉 1세 그러면은 12개월이죠.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대변 가리기 훈련을 먼저 하게 되고요.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이제 소변 가리기 훈련을 할 수 있어진다. 자, 이때 유아기 때는 자율감이 형성됩니다. 대수변 가리기 훈련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통제 능력이 생겨진다 그랬죠? 자기 통제를 하고 나니 잘했다. 그러면 나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율감이 생겨주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율감이 생겨지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할 거야 라는 게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요, 거부감, 싫어, 안 해, 미워, 막 싫어 이런 말들을 아주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분리불안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분노 발작이 나타나기도 하죠. 분노 발작. 자, 그런가 하면 의식주의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식주의적 행동이라 함은 늘 익숙한 것, 그것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익숙한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인형, 애착 인형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유아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이면, 그 옷을 입으면 그 인형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그래, 할 수 있어, 자율감이 생겨지는 시기라고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요, 학령정기로 들어갔습니다. 학령정기에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호기심, 수험행위, 그것 때문에 발달과업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생겨지긴 하지만, 사실은 나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최고야 라는 주도감이 생겨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도 보는 거죠. 자, 이때 아이는요, 학령정기, 즉 말하자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고 이제 학교 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 이 아이들은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하죠. 그래서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며 창의적인 시기다. 자, 그러면서 육하 원칙에 따른 단순 사고를 좋아합니다. 육하 원칙.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만큼 언어 발달이 아주 폭발적으로 되는 시기가 학령정기라고 합니다. 이때 육하 원칙에 따른 단순 사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직관적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히 알려고 하는 것, 그러나 논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단순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다. 이때가 학령정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령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학령기 때는 누구? 이거 문제 잘 나옵니다. 누가 가장 중요한 대상이냐? 나에게 성격 형성을 하는데 사회적 관계 형성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냐?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요,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면서 근면감이 만들어지는 시기죠. 또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해서 볼 점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령정기는 단순 사고가 가능해졌다면 학령기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중요하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보존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보존 개념이라 함은 동, 무게, 동, 부피, 동, 수량. 그러니까 이 그릇에 있는 것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도 그 양이나 그 부피가 동일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미 아는 거죠. 이때가 학령기다. 예, 그 다음에 사춘기의 특성을 좀 봐볼까요?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아 정체감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독립 욕구가 잘 되지 않고 자아 정체감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역할 혼돈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까지도 꼼꼼히 알아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에릭슨은 그 이후에도 노년기까지 발달 과업을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시험에 포인트를 맞추면 이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서요,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놀이를 묻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아기의 놀이를 꽤 중요시 보는데요, 유아기의 특징적인 놀이는 평행놀이라고 합니다. 평행놀이. 자, 이 평행놀이는요, 함께 있지만 따로 논다. 병행놀이라고도 합니다.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병행놀이나 평행놀이나 같은 말인데요, 함께 있지만 따로 논다. 따로 놀지만 같이 논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있지만 각자 노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유아기 있다. 이때 놀이는 무슨 놀이냐? 그러면은 평행놀이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그것 또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령정기의 특징적인 놀이는 사실 문제로는
많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특징은 연합놀이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놀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노는데 어떤 성취욕이라든가 이기려고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 앉아서 노는 거죠. 예를 들어 소꿉놀이를 한다든가 병원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연합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중요시 보는 또 하나의 놀이가 있다면 학령기의 놀이는 협동놀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하게 보고 있죠. 협동놀이 이것은요 팀워크를 좋아합니다. 팀워크. 그래서 어떤 팀워크를 정해놓고 나서 이기기 위한 승부욕이 막 발동되는 시기죠. 그런 놀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요 놀이 중에 꽤 중요하게 물론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유아계 평행놀이를 중요시 봅니다만은 학령계 협동놀이도 어느 만큼은 알아두시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에 대해서 즉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어떻게 이루냐에 따라서 적절하고 원만한 성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면 이번에는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 이것도 조금 접근해 볼까요? 프로이드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이죠. 정신분석. 자, 정신분석을 통해서 본능, 즉 원초화라고도 부릅니다. 원초화, 즉 본능, 그리고 자, 그리고 초자가 균형을 이룰 때 원만한 성격이 발달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프로이드다. 그러면 우리 내재되어 있는 정신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실은 본능이라고 했고요. 본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적 본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 성감대가 각 시기별로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적정한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데 어떤 것들이 적절히 서포트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을 가지고 조금 더 현대화된 해석을 한 사람이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기 때문에 특별히 프로이드 성적 발달, 즉 심리 성적 발달 이론이 깊숙이 개입돼서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시기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저는 일부러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의 그 단계와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의 그 단계의 나이를 그냥 똑같이 강조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이론에서 0에서 1세까지는 성감대가 구강이라고 했고요. 구강기라고 합니다. 이거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에서 3세까지는 이제 구강에 대한 관심이 있기보다는 학문으로 넘어간다. 학문기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세부터 6세까지는 남근기, 여기에서 남근 그러면은 남자의 뿌리근자를 말하고 있죠. 즉 남자의 생식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세부터 12세 즉 학령기 때는 성적 욕구가 잠복되어져 있다. 그래서 잠복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면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서의 이야기와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의 이야기는 상당히 비슷하게 오버랩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봐볼게요. 자, 프로이드는 0에서 1세까지를 구강기라고 표현했다면 이 구강기, 자, 에릭슨에서 영아기의 수유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봤다. 수유를 할 때 적절하게 신뢰성을 주고 일관성 있는 아기 돌봄을 통해서 신뢰감이 형성된다라고 했던 그 영아기 때 성감대는 구강기야. 입이 가장 중요하거든. 이렇게 말한 사람이 프로이드이고 보면 서로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죠? 그런가 하면 자, 에릭슨은 유아기 때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프로이드가 표현하기를
이때는 성감대가 학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요. 학문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 발달하는 데는요,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이고 민감한 시기에 적절한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프로이드가 주장한 1에서 3세까지의 자기 몸에 가장 중요한 게 학문이고, 그럴 때 대수변 가리기 훈련을 통해서 자유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아, 나 할 수 있어. 서로 관련성이 좀 보이지요. 예,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프로이드가 말한 남근기는 3에서 6세인데요. 에릭슨이 말한 학령전기에 성적 호기심이 생겨지고 이것은 생식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만큼 되어지는 것과 서로 관련성 좀 있어 보이죠? 네, 맞아요. 다음에 프로이드가 학령기에는 잠복기다. 성욕구가, 즉 성감대가 잠시 잠복 상태이다. 즉 이게 에릭슨이 주장한 걸로 볼 때 이성 친구에 관심이 없고 동성 친구와 또래 집단을 통해서 금면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즉 성적 욕구가 잠복되어 있는 시기야 라는 점에서 이 프로이드와 에릭슨은 서로 꽤 지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 같죠. 물론 프로이드가 더 윗대 사람이죠. 프로이드가 연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에릭슨이 다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볼 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피아제에 대해서 한번 봐볼까요? 피아제는 인지발달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피아제는 잠깐만요. 자, 볼게요. 피아제는 인지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자, 이 피아제에 대해서도 조금 접근하고 가볼까요? 자, 인간의 지적 능력, 인지 그랬죠? 지적 능력. 자, 인간의 적어볼게요. 인간의 지적 능력, 즉 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환경과 상호 관계하면서 발달한다 이렇게 봐요. 상호 관계하면서 발달한다. 즉 무엇인가? 아이가 인지 능력이 생겨지고 지적 능력이 생겨지기에는 적절한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라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던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피아제가 나누는 것을 각각 무슨 기 이렇게 한번 또 나눠볼까요? 지금 표시해 놓고 보니까 0에서 2세까지 이때는 거의 인지 발달, 즉 지적 발달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시기고 단순 감각에 따라서 운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라고 불려집니다. 감각 운동기는 0에서 2세까지다. 즉 반사적 감각 운동에 의해서 어느 만큼의 미미한 만큼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시기고요. 다음에 2세에서 7세까지는 직관적 사고기라고 하죠. 직관적 사고기.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뭔가 판단하고 추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파악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 사고기. 그런가 하면 7에서부터 11세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세부터 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별의 것을 문제로 막 다루지는 않으나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조금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자, 감각운동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사적 감각운동, 반사적 감각운동 등을 통해서 미미한 만큼의 인지 발달이 일어나긴 하나 인지 발달이 아주 미미하게 일어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나타난 감각 운동기의 인지 발달은 대상 영속성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죠. 대상 영속성. 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일지라도 그 대상의 쭉 이동의 흐름을 이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우리 집에 있어. 이불 속에 인형을 넣어놓고 없다 해도 이불 속에 있잖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감각 운동기를 통해서 미미한 정도의 인지 발달이 일어나다가 2세가 되어지면서 인지 발달이 꽤 많이 되어지죠. 자, 직관적 사고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때는 상당히 자기중심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태도를 갖게 되고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직접 내 눈으로 파악한 것만, 자신이 파악한 것만 믿는 것. 자신이 파악한 것만 믿는다. 그래서 이런 의도로 볼 때 직관적 사고기라고 하죠. 그러면 보다 더 올바른 판단을 한다든가 또는 추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아직은 하지 못하죠. 이 정도의 시기가 직관에 의해서 자신이 파악한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 이게 직관적 사고기라고 부른다면 자, 구체적 조작기 이때는요. 지금 그 위로 쭉 거슬려서 보면 학령기죠. 잠복기죠. 이때가 구체적 조작기 즉 초등학생 때죠. 이때 논리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논리적 사고. 에릭슨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논리적 사고에 맞아요. 논리적 사고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논리성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조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타인이 생각하는 관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그런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인 7에서 11세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다. 논리적 추론을 한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볼 때는요. 추상적 원리와 추상적 원리를 이해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원리 또 이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지는 시기 이때를 우리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부른답니다. 구체적으로 막 알지 않아도 좋으나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자, 감각운동기에는 즉 0에서부터 2세까지 감각운동기라고 꼭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상 영속성,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판단할 줄은 알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혼이 계속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것, 그 흐름을 파악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엄마는 내 곁에 금방 다시 돌아올 거니까. 뭐 이런 것들, 이 정도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2세까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습니다. 2세부터 7세까지는 상당히 자기중심적 태도를 갖게 돼서요. 타인의 관점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직관적 사고기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는 즉 구체적 조작기 이렇게 몰라도 좋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학년이 되기 바로 직전 정도까지는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자기 고집만 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진다. 요 정도만요. 그 다음에 11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형식적 조작기 즉 추상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지고 보다 더 이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가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거론이 되어졌었습니다. 어떤 게 거론이 됐었냐면요. 이거요. 2세부터 보통 한 4세까지로 끊어 나눠보고 그 다음에 4세부터 7세까지로 끊어 나눠보면 여기서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라고 여기는 시기가 언제니? 이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럼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가 보통 2에서 4세까지가 그러하거든요. 그럼 그 시기적으로 볼 때는 항문기네, 유아기네. 이번 국가시험 문제에서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시기는 언제냐? 그래서 피아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나 그 답은 유아기를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서로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는 물활론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물활론적 사고.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활동이 가능하고 살아 숨쉰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2에서 4세까지고요. 그 다음에 4에서 7세까지 아이들은요,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여긴답니다.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 이렇게 여긴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는 초등학교에 딱 입학해서 보면 움직이는 게 다 살아있나?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수건이 날아갔다. 그럼 그 수건이 그건 아닌데?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지면서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 라고 여긴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식물도 살아있는 거네를 알게 되면서 동물도 물론 살아있지만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살아있구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식물도 살아있다 라고 여기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11세 이후 형식적 조작기에 그러하다.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들어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물활론적 사고는 2 내지 4세이며 이때가 유학이다, 이걸 알고 있는가가 이번 국가시험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생각이 인지 발달이 되어지면서 생각이 조금씩 커져가는구나, 단순하지만은 않구나, 요 정도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크게 깊숙이 아니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아동 간호에서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에릭슨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정기, 학령기, 사춘기 각각의 발달 과업들을 알아둬야 되는 거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성감대, 즉 우리는 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정신분석을 통해서 본능이 굉장히 지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리는 자아와 초자아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본능, 초자아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우리의 성감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프로이드는 에릭슨의 영아기를 프로이드는 구강기 이렇게 연결하세요. 에릭슨의 유아기는 프로이드는 학문기, 그리고 학령정기는 남근기, 학령기는 잠복기, 이렇게 서로 연결성 있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것은요 감각운동기, 직관적 사고기 이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0에서 2세까지는 대상 영속성이 생겨지며 2에서 4세까지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물활론적 사고가 생겨지며 이때는 유아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령정기인 시기에는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여기게 되고 초등학교 초기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인지 능력이 커져간다.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 연관성 있게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강조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제에서 꽤 잘 나오고 있는 거는요, 유아기 때 성격 발달 이론에서 거부감, 분리불안, 분노 발작, 의식주, 실은 이게 굉장히 문제로 잘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령 전기에는 상상력, 창의적 이런 것들, 단순 사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령기에는 논리적 사고, 특히 보존 개념,
개념 이런 거 문제 아주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을 어느 만큼 짚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